영국 당국의 발표는 다시 한번 전 세계를 긴장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도 최근 지금까지 미공개였던 다양한 미군의 자원들을 공개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현재 팬데믹과 함께 전 세계에 매일 벌어지는 각종 소식은 한국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영국 화웨이, 5G 모두 없애는 수순. 영국의 보리슨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2023년까지 영국 인프라 구축 사업에 중국이 관여할 여지를 제로 수준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요구했습니다. 영국은 그간 미국이 줄기차게 화웨이 5G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해왔습니다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나 영국을 압박해왔는데요. 지난 2월 영국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한다면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영어권 5개국 기밀 정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가 수집한 정보에 접근을 제한하겠다고 밝히는 등 존슨 총리를 꾸준히 닥달하며 화웨이에서 손을 떼라고 설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영 중심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에 금이 가는 게 아니냐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화웨이 사용이 이슈였는데 영국은 미국의 말을 어느 정도만 반영해서 35% 수준까지 장비를 허용하다가 이제 완전 제로 수준으로 변경한 것이죠. 다소 황당한 일입니다만 중국의 화웨이 5G 기지국이 영국에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는 가짜 뉴스도 등장할 만큼 영국 내의 여론이 매우 좋지가 않았는데 이제 영국은 예전과는 완전한 다른 모습으로 중국 관련 정책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달라진 점은 예전에는 미국의 최우방 동맹이나 중국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응을 했다면 이제는 미국과 거의 모든 중국에 대한 정책을 동일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바이러스가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고 보도하며 보리스 총리가 중국과 거래를 상당히 축소시킬 것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보리스 총리 본인도 코로나에 감염되었는데 총리 본인도 이에 대한 책임을 중국으로 돌리는 발언을 여러 번 해왔기 때문에 이런 맥락으로도 판단됩니다. 미 동맹체가 이제 서서히 팬데믹 책임론을 통일하며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미 호주는 관련 발언을 했다가 중국으로부터 보복 관세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똥이 한국으로 튀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항상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한국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의 장비를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꾸준하게 미 당국에서 들어온 바 있습니다. 한국의 LG U+는 화웨이 5G 장비가 들어가므로 주한미군 지역에 설치 금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머지않은 시일 내에 미국은 한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굉장한 기세로 미국의 힘을 공개하고 있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의 새로운 군 장비 공개 현황. 미국 해군이 고출력 레이저 무기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고 CNN이 22일 보도했습니다. 해군은 성명서에서 최초로 고출력 고체 레이저를 시험 발사했으며 드론이나 항공기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지난 28년 동안 중단됐던 핵실험의 재개를 검토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러시아와 중국에 일종의 경고장을 보낸 모양새라고 전해집니다. 미국은 최근 몇 달간 러시아와 중국이 낮은 수준이긴 하나 핵실험을 진행했다면서 핵보유 국가들 간의 협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미국도 이러한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며 일종의 경고장을 날린 셈입니다. 미국은 또한 B-21 등 각종 스텔스 폭격기 전략 자산도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괌에도 구형인 B-52가 물러가서 미국이 한 발 빼며 한반도 안보에도 위협을 주는 게 아닌가 했습니다만 괌에는 B-1B가 순환 배치되며 오히려 공군력을 대폭 확장하는 미국의 행보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F-35 전투기를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대만 등 이른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거 배치하는 시나리오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층 미중을 둘러싼 태평양 지역의 냉전 모드가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것은 미국이 중국, 러시아 등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최근 팬데믹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모습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미국에 대항해서 첨단 군용기인 홍-20을 개발 중입니다만 미국의 전략 무기에는 스텔스 기능이나 엔진 성능 등이 크게 못 미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중국과의 신냉전 시대를 돌입하며 군의 첨단 전략 자산을 공개하는 모습이 이어지며 중국과 러시아에 간접적으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한국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 번째, 속이 타는 한국 산업계. 2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수출액 가운데 대중국 수출 비중은 25.1%에 이릅니다. 따라서 산업계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핵심 시장 가운데 하나인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나 미국 투자 압박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압박에 응할 경우 자칫 2017년 사드 사태로 중국의 유통, 관광 산업에 대한 보복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과거 사드의 보복이 유통 관광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 전반을 겨냥해 파장이 더 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메모리 제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 일단 화웨이 제재로 인한 직접 타격은 피했습니다만 중국 기업의 제품 생산량이 감소하면 메모리 반도체 수요 또한 줄어들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는 글로벌 생산기지가 몰려있어 세계 반도체 수요의 약 50에서 60%를 차지하고 있다며 공급망 탈중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LG, SK 등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한 배터리도 비상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향에 따라 한국 업체를 배제해버리는 행태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홍콩 보안법, 미국 특단의 조치와 서방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영국, 호주, 캐나다 3국 외무장관도 홍콩 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으며 EU까지 규탄 성명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중국이 홍콩에 대한 일국 양제를 명백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대중국 압박 강도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서방 자본의 대중국 유입 통로이자 아시아의 금융 허브인 홍콩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를 부각하며 이를 지렛대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중국 옥죄기를 한층 더 강화한 모양새입니다. 케빈 헤셋 백악관 경제선임 보좌관은 중국 경제 및 홍콩 경제에 매우 안 좋을 것이다.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중국 당국에 대한 경고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내정 간섭이라고 하며 사실상 홍콩 보안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 통상의 특별 지위를 유지할지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이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만약 미국이 이를 평가해 홍콩 제재에 관한 승인이 이뤄진다면 홍콩 경제 및 중국 상황을 비롯해 세계 경제에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미 의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강경 대응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풍전등화의 상황이 연출됩니다. 홍콩은 실제 예전에 GDP 생산을 18%까지 감당하며 중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중국은 예전부터 홍콩의 중요도를 계속해서 낮춰왔었고 현재는 3.7%까지 GDP 생산 기여도를 떨어뜨려 놓은 모습입니다. 중국 지도부는 당장 홍콩의 다국적 기업을 잃더라도 결국에는 중국 본토에 많은 기업들이 있기도 하고 중국에서 추진하는 외환 자유화 등을 통해 금융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계획을 갖기 때문에 어차피 홍콩 문제는 일종의 국가 권력을 위해서 잠시 겪는 생채기 정도로 치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홍콩 보안법으로 한국이 이득 볼 수도.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MP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홍콩 보안법 추진이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홍콩의 명성에 해를 끼치고 외국 자본의 홍콩 이탈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제임스 루이스 기술 프로그램 책임자는 중국 지도부가 홍콩 문제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금융 부분에서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투자은행 BDA 파트너스의 유언 랠리는 기관 투자자와 사모펀드 회사들은 홍콩 대신 이웃 국가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등이 모두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홍콩 보안법으로 인해 상당한 재정적, 외교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 달러 대비 홍콩 달러는 이미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홍콩 증시는 타격받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예전만큼 홍콩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어 강행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여섯 번째, 중국, 센가쿠 열도 탈취 시나리오. 센가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해군이 일본 해상 자위대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는 미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중국 측은 센가쿠를 놓고 충돌하는 경우 일본을 어렵지 않게 제압하고 점령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일본 방위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최근 미군이 일본 당국이 일본에서 공군 합동훈련 등의 모습을 연출한 것도 중국에 대한 경계로 해석됩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지금까지 무역전쟁을 하면서 하나씩 모아둔 카드를 일시에 펼쳐 보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역시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지만 이번 팬데믹은 그만큼 중국 책임론이 불거져 있고 미 주요 동맹이 연일 미국의 지지를 보내기 때문에 앞으로 시계 제로로 악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한국은 미국이 거친 압박으로 다가온다면 대부분의 미중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전략적으로 모호한 포지션을 취하며 최대한 휘말려들지 않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유발된 미중 패권 싸움이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면적과 인구가 많은 대륙 아프리카.
전 세계 영토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인구의 15%인 13억 명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죠. 아프리카 대륙은 다른 곳들에 비해 경제 발전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아프리카에서 GDP가 가장 높은 나라가 나이지리아인데요. 나이지리아 1인당 소득은 250만원, 한국이 12배 정도 높습니다. 연간 온도 38도를 넘는 날이 상당히 많고 겨울에도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드물다 보니 이번 사태로 아프리카가 안전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죠. MIT 계산과학 연구진들의 발표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따뜻한 지역에서 이번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맞습니다. 연구진은 온도가 3도에서 17도 사이에 비교적 추운 지역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반면 현재 계절이 여름이거나 연간 평균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는 전 세계 확진자의 6%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카심 부카리 MIT 교수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기온이 높아지면 바이러스 세력이 약해지지만 감염이 덜 이뤄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말이죠. 남아공, 나이지리아, 알제리 등 아프리카 핵심 국가들의 현재 상황을 보시면 2월까지는 전혀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유럽연합의 재난위험관리지식센터가 위험관리 지수로 분석한 결과 세계에서 전염병에 가장 취약한 국가는 소말리아, 2위가 중앙아프리카, 3위가 남수단 등 상위권 대부분 국가들이 아프리카에 있다 경고했습니다. 영국의 BBC의 보도에 따르면 WHO는 아프리카가 중국, 유럽, 미국에 이어 네 번째 집단 발병 지역이 될 수 있다 경고하였고 유엔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로 30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세상과 작별하고 3천만 명을 빈곤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위기에 처한 아프리카를 상대로 충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프랑스의 TV 채널 LCI가 진행한 토론에서 파리 코챙 병원의 장폴 미라 실장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치료도 하지 않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백신 실험을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말하자 옆에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프랑스 국립보건의학 연구소의 카밀 로트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사실 아프리카에서 이와 비슷한 연구를 고려하고 있지 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화 내용은 그대로 방송에 나갔고 전 세계인들의 공분을 샀죠. 여기에 일본과 중국은 아프리카를 더욱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원조를 해주는 것이라며 댐, 수도시설, 도로 등의 인프라를 건설해 아프리카 경제 발전을 돕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높은 이자를 받아챙기고 만약 이들이 제때 갚지 않으면 토지나 항구 등의 사용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적인 구호단체 옥스팜에 따르면 현재 중국과 일본이 아프리카에서 매매 중인 토지 규모는 영국 국토의 8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처음에 아프리카의 식량난을 해결해준다며 접근해 토지를 대규모 사들인 뒤에 약속과는 다르게 바이오 연료용 작물 생산을 주로 생산하고 오직 일부에서만 식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70%는 아프리카가 아닌 다른 국가로 수출하고 있죠. 이에 결국 모잠비크의 에스테반 농민 조직 대표는 단 한 명도 일본이 아프리카 내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이 없다. 당장 중지해라. 라며 일본이 사업을 명목으로 아프리카인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일본이 아프리카 농민들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통보하는 방식인데다가 토론회에는 아프리카 농민들이 참여할 수조차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상처받고 있는 아프리카에 놀랍게도 바로 한국이 기적을 만들어주고 있죠. 대한민국 농촌진흥청이 아프리카를 위해 개발한 쌀 품종은 총 55개, 아프리카의 특성인 가뭄, 염분, 병해충 등에 강하고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빠르게 심고 빠르게 수확이 가능한 데다가 맛과 소화력도 훌륭해 아프리카에서는 쌀 한류 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 쌀 품종의 인기가 하늘 높이 치솟고 있습니다. 세네갈에서 쌀을 판매하고 있는 은다인 신뚜레는 한국이 개발해준 이스리 쌀은 기존에 사용하던 쌀보다 요리할 때 물과 기름이 적게 들고 맛도 좋다. 그래서 더 비싸게 팔린다 라고 전했습니다. 세네갈 농업연구청은 한국의 이스리 품종의 재배 면적을 2018년 500헥타르에서 올해 6,000헥타르로 늘렸고 내년에는 2만 헥타르까지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한국산 진단키트와 방역물품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달라 라며 5월에 개최되는 세계보건총회에서 아시아 대표로 한국이 기조 발언을 해달라 부탁한 뒤 한국은 모잠비크, 가봉,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남아공 등의 한국산 진단키트와 마스크의 지원을 결정했고
놀랍게도 상당수 국가들에 이미 한국산 방역 물품들이 도착해 드디어 아프리카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요. 라마포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정한 친구다. 이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